저는 남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녁이었고 현관불은 켜져 있었는데 신발장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고 구두끈만 다시 묶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도 없었고 이혼 얘기도 없었어요. 남편은 오늘은 들어오지 마라는 말만 했고 저는 그 말을 다시 묻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뒤에 바로 잠금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손잡이를 한 번 잡았다가 놓았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발이 한 번 헛디뎌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더군요. 배터리는 집에 두고 나온 충전기에 꽂혀 있었고 가방 안에는 지갑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손바닥을 펴서 다시 쥐었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새벽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소만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났고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짧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통화 하나로 저는 그날 밤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집안에 있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고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사이 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집 앞 우편함에는 제 이름 대신 남편 혼자만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이미 저는 주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사고로 사망했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만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컵라면 국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경찰서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그 집 문 앞에 서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첫 차를 타고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어서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걸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20년 뒤 거지가 된 남편 앞에 서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을 다시 마주친 곳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앞이었다는 것도요. 제가 그 도시를 떠난 지 꼭 20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경비가 입구 쪽을 힐끗 보더군요. 저는 가방을 한번 고쳐들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벽에 기대듯 붙어 있었어요.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는데 컵 가장자리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동전이 하나 떨어졌고 굴러가는 소리가 바닥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허리를 굽혀 그 동전을 주우려 했는데 손이 바닥에 닿기 전에 멈추더군요. 그 상태로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고 그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멈췄어요.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시선은 바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염이 턱선을 덮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만큼은 현관 앞에서 저를 보지 않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훑어보고 가방을 보고 제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그러다 시선을 조금 내리면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밥값만 조금, 말끝이 흐려졌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고 손바닥 안쪽이 조금 미끄러웠어요. 경비가 다가오자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제 손을 봤습니다. 시계 반지, 소매 끝. 그걸 보는 동안 그 사람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혹시... 그 말이 나오다 멈췄고 그 사람은 스스로 그 말을 삼킨 것처럼 고개를 떨렀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돌아가는 동안 바깥에서 그 사람이 2걸음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 그 사람은 더 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비서가 일정표를 내밀었고 저는 종이를 받으면서도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정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아직 떠나지 않았고 혹시 회사 관계자냐고 묻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었는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있던 명함 한 묶음 중에서 제 이름이 적힌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명함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명함 하나로 그 사람 인생이 다시 제 앞에 놓이게 될 것도요. 그 사람은 사흘째 같은 시간에 건물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피했고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옆 출입구 쪽이었어요.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고 그 사람 신발 밑창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종이는 눅눅했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는데 제 이름만큼은 손때가 묻어 번들거렸어요. 경비가 다가와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다시 한번 묻자 그제야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 사람의 손이 명함을 쥔 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더 세게 눌렀고 잠깐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은 그 말 뒤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 안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쪽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게, 목에서 긁히는 소리로 확실하게. 저는 멈췄습니다. 딱 한 걸음. 뒤돌아보지는 않았고 고개만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2 손으로 명함을 쥔 채 허리를 반쯤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입이 열려 있었는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부를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경비를 보며 상담실로 안내해 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경비의 손짓을 보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박자, 2박자 늦게 그제야 발을 떼더군요. 상담실 문 앞에서 그 사람은 제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는데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제야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 기록지 첫 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20년 만에 그 이름은 제 회사 서류 위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 선택을 기다리는 쪽이 됩니다. 상담실 문은 안쪽에서 잠겼습니다. 유리창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었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2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눌러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는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서 파일을 한 장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주민센터 발급 서류, 임시 보호 기록, 노숙인 지원단체 메모가 순서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이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따라 움직였고 제가 파일을 덮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 사람의 입술이 떼어졌다 붙었습니다. 펜을 내밀었고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펜 끝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걸 보다가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못 쓰시면 공란으로 둡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펜을 받아들었는데 첫 글자를 쓰다 말고 멈추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이어지지 않았고 잉크만 번졌습니다. 주소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어 말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소란에 한참 동안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 그 말이 나오자 그 사람의 손이 펜을 놓쳤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펜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한 번 폈다 다시 쥐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칸에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빈칸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가로줄 하나를 그어버렸습니다. 서류를 덮고 상담 종료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개인 상담만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정된 절차로 다시 신청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입을 열었다 닫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름도 주소도 적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상담실에서 나온 뒤 다시 번호표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름 칸은 비워둔 채로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제 회사 앞이 아니라 절차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뽑았고 번호를 확인하고도 바로 앉지 못한 채 서성였다고 들었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고 자기 번호가 지나가도 한참 뒤에야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서류 넘기듯 들었습니다. 손에 든 펜으로 종이 끝을 2번 눌렀고 그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며칠 뒤 그 사람 이름으로 임시 거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는 공란이었고 연락처는 없음으로 체크돼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결제를 올리며 조건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사유는 길지 않았어요. 절차 미비.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회사 건물 앞이 아니라 구청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종이컵은 비어 있었고 컵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놓았다고 했어요. 며칠 뒤 다시 신청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또렷하게 썼고 글씨가 삐뚤었지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 번 읽고 아주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이름 위에 줄을 긋지 않고 아래에 본인 확인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임시 쉼터 앞에서 문을 2번 두드렸다가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식사 배급이었습니다. 배급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했고 그 이름은 아직 처리 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줄 맨 뒤에 섰고 앞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동안 자기 신발 끝만 내려다봤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그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 회사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참석하는 행사장 주변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고 다가오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도 못한 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행사가 끝나고 차로 이동하려는데 그 사람이 차 앞에 섰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손은 바지 옆선을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은 20년 전 현관 앞에서 제가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창문을 올렸고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보니 그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고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다시 번호표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뒤 번호였고 불리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저를 내보냈던 그날처럼 지금은 아무 말도 설명도 없이 선택당하는 쪽이라는 거래요. 그 사람은 그날 아침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봉투를 가슴 쪽으로 붙여 들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봉투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구청 민원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바닥에는 번호표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번호표를 뽑으려고 기계 앞에 섰다가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버튼 위에서 맴돌아 손끝이 떨려서인지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더군요. 뒤에서 누군가 누르세요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은 그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뽑히는 소리가 났고 그 사람은 번호표를 잡자마자 바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넣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민원실 안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자 자세를 고쳤고 누군가는 의자를 살짝 밀어 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고 창구 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서류함에 올라온 종이들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종이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떼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면 제 손이 다시 종이를 넘기더군요. 그렇게 몇 번이 지나고 마침내 그 사람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사람은 입을 열었다 닫았고 손에 든 봉투만 더 꽉 쥐었습니다.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고 그 사람은 그제야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직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창구 아래쪽 유리틀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처리요. 겨우 나온 말이었고 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받았고 내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직원이 다시 묻자 그 사람은 목을 한번 움켜쥐듯 만졌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은날입니다. 그 이름이 민원실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을 뻔했지만 펜 끝을 종이에 더 깊게 눌렀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를 뒤졌고 손이 주머니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꺼낸 건 낡은 카드 한 장이었는데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만 움직였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발을 떼면 다시는 못 올 것처럼 신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본인이 준비해 온 것인데 그 안에서 무엇을 더 꺼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가족 연락처라도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 넣어둔 종이를 꺼내던 손이 종이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한번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천천해서 옆 사람도 같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지더군요. 없습니다. 직원은 잠깐 멈췄다가 처리 절차를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직원 뒤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들리자 그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직원을 지나 창구 뒤쪽을 지나 제 쪽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고 그제야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박또박 났고 사람들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발소리에 맞춰 고개를 조금씩 더 들었고 결국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첫 장만 봤습니다. 이름, 주소, 공란, 본인 확인 불가 표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긴급 지원 요청이라는 글자.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넘길 필요가 없었어요. 서류를 직원에게 돌려주며 저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처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다 멈췄고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떼어졌다 붙었는데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왜요? 내가 뭘?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창구 옆 번호판을 가리키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분 부르세요. 번호가 울렸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밀리듯 뒤로 물러났고 발끝이 문턱에 걸려 휘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더 꼭 끌어안더군요. 경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원 진행 안 되시면 밖에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팔꿈치 쪽을 살짝 잡자 그제야 한 걸음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입술을 떨리게 움직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원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가 그날 밤 현관에서 들었던 소리보다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려던 손을 제 한마디로 다시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민원실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바로 돌아서지 못하고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경비가 다시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더 있다 가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단 아래에 서서 서류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종이들만 들어 있었고 도장도 증명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도 그 사람은 봉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음 주 일정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지역복지협약 공개 간담회였고 장소는 그 사람이 요즘 밤을 보내던 쉼터 인근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참석자 명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단 쪽이 아니라 사람들 뒤쪽,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서 있어도 되고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들 생각조차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 넘기며 지원 조건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 사람의 손이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작게 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 쪽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이번에는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어줬어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열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 문이 닫혔고 잠금 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사이드미러에 그 사람이 잠깐 비쳤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봉투는 여전히 두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떤 명단에서도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록은 미처리로 남았고 다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불을 켰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잠금 소리가 난 뒤에도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고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